정보원의 카카오톡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해킹 시연 영상을 잠시 시청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선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 문제된 프로그램과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죠. 지금 쓰시는 것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카톡이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시작하기로 대화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1대1 채팅을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안녕 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안녕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냐 하는 건데 화면에 약 2, 3초 정도 약간 시간이 텀이 생겼군요. 분명하시죠? 안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게 뭐죠? 분명하시죠? 안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떴습니까? 지금 이쪽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 안녕하세요라고 조금 텀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답장 보낸 게 거기 뜨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거기 뜨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뜨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갑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백화분 화면이 얼굴 화면이 제 컴퓨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 얼굴이요? 그러면 저기 이거 나가는군요. 지금 카톡을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에서 찍힌 화면이 이쪽 컴퓨터 화면에 잡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설치되냐 이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카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른 데로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파일 가서 동영상으로 이미지로 가볼까요? 이미지로 가시면 이미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카메라가 뜨는데 맨 위로 들어갑니다. 파일들이 있으시고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PC 화면실에 여기에 영상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 컴퓨터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정상적으로는 이런 컴퓨터 파일이 지금 그러네요. 다운로드 나가네요.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의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 스마트폰 모두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원만 끄지 않으면 아예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지 않으면 다 간다. 그러면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껐습니다. 전원은 물론 다 끄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게 아니라서 전원은 안 껐는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도 예를 들면 카메라가 작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이크가 작동한다든가 그게 다 된다는 얘기. 여기는 다 가능하죠. 왜냐면 그 안에 작동 코드는 정상적으로 계속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뭐 기가 막힌데요. 아무래도 여기까지. 국정원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절차와 정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대외 활동 시에 주로 사용하는 이당료는 5,163부대. 그리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업체는 해킹팀입니다. 운영계약은 나나테크라고 하는 국정원 및 경찰청 해킹 시연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입한 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작은 스파이웨어를 심어서 또는 SNS 이용한 것을 동영상을
처음 내놓은 것 같습니다. 구입한 시기는 2012년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매년 2015년까지 매년 비용을 사용에 대한 운영 비용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핸드폰은 이 스마트폰은 내 스마트폰이 아니라 남의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조리 도청 기계로 조절되고 동영상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이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자기의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제3자가 가지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에 자기 정보가 이제 완전히 상실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2012년이면 지금 현재 국정원장 때는 아닙니다. 댓글과 기타 정치 개입을 밥 먹듯이 하던 그 시절에 이 해킹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안드로이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 담당자의 소유자의 해킹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를 믿는 분은 달나라에도 없습니다. 구입한 정황을 보면 지금 통신비밀법에 의해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모조리 정보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입 과정이나 구입 절차도 불법입니다. 급히 최소한도 주당직자의 스마트폰 대표님을 포함해서 주당직자의 스마트폰은 이런 종류의 스파이웨어이 심어져 있는지 빨리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현재 이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한 것은 위키리크스에도 띄어 있습니다만 이탈리 업체의 내부 의사소통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한 책 정도 수준인데 그 내용에 저희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기타 다른 방법들도 최소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은 국정원의 개인정보, 정치정보, 모든 국민들의 통신비밀 정보를 모조리 장악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이 저희들에게 경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당의 주요 정보들이 거의 국정원의 손바닥 보듯이 보여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어떤 이후에 우리의 정책과 입장을 정해야 될지는 둘을 모두 뻔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영국 물리학자 뉴턴이 17세기에 과학적 성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턴의 가장 큰 공로는 과학을 교회라는 과거가 아닌 물리학이라는 미래로 이끌었다 하는 점입니다. 뉴턴 물리학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근대과학을 만든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국민 중심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적들을 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이것도 모두 이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주의라는 거인들의 어깨에 우리가 이제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병환 주무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전북 연구개발특구지정을 환영합니다. 전북의 전주, 완주, 정읍이 농생명 융합과 융복합 소재 부품 분야를 특화 산업화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처음 도전을 시작한 이래 6년 만에 이뤄낸 폐거입니다. 저 역시 전당대회에서부터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공약화했고 강력하게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전북 명예도민이자 국회 미방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차관에게 지속적으로 특구 지정을 촉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5.16 쿠데타 새벽 3시를 기려서 5.13 부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국정원은 군사독재 시절 악명 높았던 차라리 중앙정보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 사찰 감청 프로그램 구입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대북 정보와 연구 목적으로만 썼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는 색깔난 거짓말입니다. 표절은 했지만 베끼지는 않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기가 특히 총선과 대선 때 집중된 것은 어째서입니까? 국정원은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시기에만 대북 공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감청 사찰 코드 유인 소재는 왜 그렇습니까? 서울공대가 평양에 있습니까? 벚꽃축제는 묘양산 벚꽃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르스는 북한에도 창궐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인 카톡은 북한 사회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철수 연구소에서 개발한 안랩 모바일 백신은 북한에서도 사용합니까? 아니면 안랩에서 수출한 것입니까? 북한은 최신 갤럭시폰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 대해서 유인 코드를 깔아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정원은 그러고도 북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도 너무 속이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너무 깔보는 작태입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국정원은 단추만 누르면 북한용 소리가 나는 자동 응답기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름 끼치는 무서운 감시 사찰입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사회에서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정원을 슈퍼 빅브라더로 만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민 사생활까지 실시간으로 사찰당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지독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진상 규명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조롱을 받습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마치 졸부처럼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구분하지 못한 추경의 편성 목적을 전도시킨 엉망진창 편성입니다. 메르스와 가뭄 추경이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졸속 추경, 부실 추경, 졸부 추경입니다. 추경 47%가 정부의 세입 예측 실패에 따른 그야말로 경제 운영 실패 보전용 졸속 편성입니다. 추경 반영 사업 4개 중 1개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부실 편성 예산입니다. 메르스 딱지를 붙였지만 결국은 메르스 딱지만 붙인 졸속과 부실, 졸부 추경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의 지적입니다. 새누리당도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면 거수기에서 벗어나서 야당과 국민과 그리고 언론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을 충고합니다. 네, 동영식주 부위원 발언. 국민 여러분, 국정원이 국가가 국민 여러분을 엿보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99년 국정원의 도감청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뒤에 감청은 결코 없다. 휴대폰 감청은 안 된다.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2년 대선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법의 안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킨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메르스의 공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제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공포로 온 국민이 떨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해킹팀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 RCS 구입 당시 통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국내용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새 버전 출시 때마다 뚫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안림이 개발한 모바일 백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사찰용이 아니라고 하는 국정원의 변명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심상입니다. 대선을 1년 이상 앞둔 2013년 10월 초 서울대 문과대 동창회 명부 천안함 문이라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어 워드 파일의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고 요구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의 블로그 2곳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감염시킬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진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사법당국은 해킹을 대행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에 대한 출국 금지와 신변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불법 사찰의 실체를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저희 당이 그렇게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중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침고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못한 명예훼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이제는 아예 방심위가 대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심의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3자가 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방심위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위축시키고 차단시켜 언론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폭력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콘과 무한도전 등 예능의 풍자에 대해서 모두가 웃음으로 승화시켰음에도 유독 방심위만 불편함을 느끼고 제재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 역시 이러한 불순한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고 권력기관의 배후 조정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당과 권력기관마저 대통령에게 일렬종대로 줄서며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는 마당에 공익에 입각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문화를 조성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의 목적을 걷어차버린 채 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자임하려고 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주부위원. 국정원의 국민 사찰은 한마디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신규 발매한 스마트폰 카카오톡 해킹 요청 메일을 보냈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하는 스미싱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스미싱 URL을 클릭한 국민은 악성 코드를 통해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통화되어 SNS,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불법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인터넷 감사를 위한 패킹 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간 무려 9배가 폭증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감청 장비가 2005년 9대에서 2014년 80대로 약 9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 중에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국정원 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안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운영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국정원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악한 스마트폰과 PC가 누구의 것인지, 또한 그 해킹 프로그램을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 70주년 특사를 하는데 대기업의 면죄부 판명 특사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마치 입을 맞춘 듯 30대 그룹 사장단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서 옥중 기업인 숙방을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 그리고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 제한을 내건 바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서민 생계형 특별 사면이 되어야 합니다. 정경련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어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3년에 대기업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복역 중임에도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법규 위반한 자가 다시 경영계에 진입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제사범은 대기업의 이사, 사회이사 등을 내려놓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으로 감옥에 갔다 오면 5년간은 이사, 사회이사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임박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그리고 불의에 저항한다고 해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을 몰아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등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서민들입니다. 이분들부터 사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